안녕하세요. 자, 주택가입니다. 주택. 자, 우리가 179페이지 우선 변제 왼쪽까지 했고 최우선 변제 갑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이죠.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그래요. 자, 1번의 기억 서울 기준 보증금이 1억 5천 이하일 경우 선순위 제끼고 일단 5천만 원 챙겨줍니다. 이게 길거리에 나왔는 거 방지하게 나온 제도예요. 자, 그러면 5천만 원 챙겨받으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게 1번 법 전문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하시고, 자, 정확히 외웁니다. 경매 신청 등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등기를 장난쳐요.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꽂으면 되지. 동그라미 2번 대항 요건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죠. 가급적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다시 1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이 주택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즉 5천만 원, 서울 기준 5천만 원, 다른 담보물권자, 모든 담보물권자입니다. 선순위도 제낍니다. 그래서 선순위도 제끼고 일단 챙겨줍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챙겨줍니다. 민법은 나온 적 없어요. 2분의 1은 중개사법에서 하셔야 되고. 자, 2번 했죠. 2번도 별 3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는 것. 그러면 3번부터 7번까지가 이 최우선 변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러면 사건이 5개가 들어왔어요. 대법원에. 3번부터 7번. 그러면 우리 법원은 가급적 최우선 변제 5천만 원 챙겨줄까요? 안 챙겨줄까요? 챙겨줍니다. 길거리 낳는 것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챙겨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 7번만 최우선 변제 안 챙겨주고요. 대부분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인정되는 판례가 중요할까요? 인정 안 되는 놈이 중요할까요? 항상 안 되는 놈이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일단 3번부터 봅니다. 자, 3번 별 하나. 자, 계약 내가 세 들어갈 때는 소액이 아니었죠. 즉 2억 보증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살다가 보증금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어요. 1억 5천으로 보증금 떨어졌다고 해봐요. 왜 떨어졌을까요? 2억 내가 살다가 왜 보증금이 1억으로 떨어졌을까? 왜? 월세로 바꿨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1억을 보증금을 줄이고 나머지 월세로 한 거지. 세입자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증금만 봅니다. 보증금이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됐죠. 그러면 챙겨줍니다. 계약 당시 기준이 아니고요. 현재 기준이요. 왜? 가급적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증금 감액으로 현재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4번 별 하나.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이미 존재했대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은 미등기래요. 상관없어요.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이미 있죠. 그러면 미등기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5번은 주택하고 그 밑에 있는 토지가 함께 경매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토지 매각대금, 건물 매각대금 이렇게 나올 거고 동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자, 공동저당하고 똑같아요. 토지 건물 가액에 비례해서 찢어가져라 안분배당. 이해되죠? 2개 이상 나오면 비례해서 골고루 찢어가져라 안분배당. 이해돼요?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판례는. 6번. 자,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저당권자가 저당권 박을 때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무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자,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으니까 세입자가 들어올 거고 소액 임차이네요.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이었다가 그 후 주택으로 바뀌어도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주택이고 소액임차인 태어났죠? 그러면 챙겨줍니다. 왜? 이 소액임차인 들어갈 때 주택이었잖아요. 그 전에 사무실인지 관심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들어갈 때 주택이었죠? 그러니까 얘 신뢰 보호해줍니다. 챙겨줍니다. 결국 3번부터 6번은 그래 무조건 챙겨준다. 그 느낌으로 읽으면 다 이해돼요. 감맥돼서 현재가 중요하고 미등기 상관없어요. 다 보호되고 찢어가죠. 5번은 저당권 공동저당으로 밀어버리고 6번은 내가 들어갈 때 주택이었으면 챙겨줍니다. 자, 7번 별 3개.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대요. 스톱.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는 나대지. 은행이 저당권 박을 때 토지밖에 없었지.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 후 건물이 올라갔어요. 자, 이 건물이 주택입니다. 여기에 소액임차인 들어갔어요. 자, 최우선 변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 들어갈 때 주택이었고 나 소액임차인데 왜 저는 안 챙겨주는 거예요? 묻겠죠. 왜 안 챙겨줄까요? 저당권 박을 때 나대지예요. 나대지 후 건물에는 아무것도 인정 안 돼요. 뭐가 첫 번째 인정 안 돼요? 물권법에서 나대지 후 건물에 뭐가 인정이 안 돼요? 물권법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겠죠.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유, 은행이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은행은 안심합니다.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이 건물에는 2개가 안 태어나요. 첫 번째, 법정지상권이 안 태어납니다. 두 번째, 소액임차인 들어와도 5천만 원 안 뺏깁니다. 그래서 은행은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2가지 안심. 법정지상권 안 태어나요. 최우선 변제권 안 태어나요. 별 3개. 그래서 중심은 결국 나대지예요. 나대지가 나오면 이 건물에는 태어나지 않는 놈이 2놈. 법정지상권,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2개를 같이 하면 돼요. 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동그라미 1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받고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주냐 안 줍니다. 그럴 때 임차인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이 소재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 힘을 줘요. 별 3개입니다. 종료 후의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X. 종료 후. 자, 2번 별 3개죠. 자,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박으면 이 시점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도 안 꽂고 확정일자도 안 박았어요. 등기 박는 순간 드디어 취득.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없겠죠. 대부분은 주민등록 받고 미리 다 해놓으니까. 그러면 뒤가 의미가 있죠. 시험은 그래서 뒤가 나와요. 등기를 박은 후 이사 갑니다. 주민등록 뺍니다. 대항력권 상실했죠. 괜찮아요. 등기 박았으니까 여전히 대항력,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2개가 중요한데 그중 첫 번째, 이사 가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받고 이사 가도 됩니다. 자, 3번 별 하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등기 명령 신청하고 등기와 관련돼서 돈이 좀 들겠죠. 수수료. 항상 우리는 수수료가 들죠. 이 비용 임차인이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해 줘야 돼요? 주인이 부담해 줘야 되죠. 지가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4번 왕별. 그대로 외웁니다.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박았어요. 나는 이사 갑니다. 어른 이사 가요. 공실이 됐으니까 그 후 또 새 들어온 놈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 요건 갖췄어. 1억 5천 이하 서울기준. 자, 경매로 날라갔습니다.
저 소액 임차인이니까 5천만 원 챙겨주세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된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 법 규정입니다. 법이에요. 판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장난 잘 치죠. 그래서 그대로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박혀 있는 집에 새 들어간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해 준다면 이 소액 임차인이 또 이사가고 공실이 되고 또 들어오고 몇 사람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주인하고 이놈하고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챙기려고 가라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5번. 내가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 명령에는 항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각된 경우 이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흘러가요. 맞는 지문. 자, 6번 별 3개죠.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죠. 주인이 보증금부터 돌려줘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선이행 채무다. 동시행 그쪽에서 나옵니다. 자, 넘기시고. 다 끝났네요. 주인법 중요한 거 다 끝났습니다. 대항력이 가장 중요해요. 민법에서는. 그 다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이제 덜 중요한 놈이 6번, 7번 두 놈 있네요. 자,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감액, 증감 청구권. 경제사정 변동으로 얘들이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 당사자는 장래를 향해서 올려주세요 월세, 증액 청구,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 합성어,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별 3개죠. 차임보증금 주인이 증액할 때, 자, 증액할 때만 제한이 걸립니다. 증액할 때 한꺼번에 5% 이상 못 올립니다. 그래서 5% 초과 못합니다. 그 다음 계약한 후 1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못합니다. 한번 증액했다 1년 이내에는 또 증액 못해요. 결국 계약 후 증액 후 1년 제한이 있어요. 5% 1년 제한이 있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20분의 1로 나오면 찰떡같이 5%라고 하고 100분의 5 나와도 찰떡같이 5%. 자, 3번 별 하나 판례입니다. 자, 이거 기간 중 증액할 때만 5%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따라서 기간이 종료한 후, 임대차 종료한 후 재계약할 때 그때는 200% 올려버립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재계약 시 이 5% 작동 안 됩니다. 그 다음 종료 전이라도 갑과 을이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 합의 증액은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자, 주택임차권의 승계. 이것은 3년 동안 2번 나왔는데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주택임차권은 재산권. 임차인이 죽으면 상속인한테 상속되겠죠. 당연하고. 2번,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죽을 때 혈혈단신, 상속인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림 봐요. 설명 들어봐요. 갑소유주택에 을이, 이걸 애우려면 안 애워줘요.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을이 새 살고 있죠. 임차에. 그런데 이 을이 누구랑 살고 있느냐? 사실혼 배우자랑 살고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하고. 자, 그런데 이놈이 죽었죠. 임차인 을이 죽었어. 그런데 이놈이 상속인이 없어요. 혈혈단신.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얘 10억짜리 전세 살고 있었는데 얘 임차권은, 얘 권리가 임차권이죠. 을의 임차권은 누가 먹는다? 누가 먹는다?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가 먹어요. 국가가 10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가 살고 있다면 국가가 먹으면 얘는 쫓겨나게 되겠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국가가 상속받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쫓겨납니다. 이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법이 나섰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 쫓겨나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승계, 상속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이분한테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10억짜리 임차권을 승계시켜 줍니다. 자, 돈 생각하지 말아요. 살게 해줍니다. 쫓겨나가지 않게,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돈 안 적을까? 자, 돈은 보지 마. 돈은 보지 말고 쫓겨나게 하지 않겠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국가가 먹고 얘는 쫓겨나야 되는데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서 승계하세요. 원래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시켜준 거예요. 승계하세요. 그래서 사실혼의 승계. 자, 두 번째 경우수. 자, 을하고 사실혼 배우자하고 을 아들놈, 을 다시가 상속인이 있었어. 자, 이번에는 상속인 아들놈, 을 다시가 상속인이 있어요. 자, 경우수가 다시 두 개로 나뉘어. 그러면 상속인은 당연히 임차권을 상속받겠죠. 그건 당연해. 문제는 이 아들놈이 함께 사는 경우, 같이 살아요. 같이 가정 공동생활 그래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놈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혼 배우자만 생각해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는 쫓겨갈 일이 없겠죠. 그대로 남은 기간 살 수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법은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다면 쫓겨갈 일이 없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상속인만 승계. 아들놈만 승계받습니다. 임차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승계해주지 않아요. 왜? 안 쫓겨나니까. 자, 두 번째 경우수. 이 아들놈이 을다시가 서울에 살아요. 유학 갔어. 여기는 지방. 그러면 일단 상속인은 무조건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이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이사 가야 될 상황이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같이 안 살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시켜줘요. 그러면 상속인하고 사실혼 배우자하고 공동승계하겠죠. 같이 안 살아. 아들놈이 따로 살아. 같이 안 살아.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이사가게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되는 거야. 대신 상속인도 당연히 상속받겠죠. 공동승계. 같이 공동승계하는데 문제는 2촌 이내의 친족하고만 공동승계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하고만 공동승계. 그래서 상속인이 2촌 범위 내에 해당될 때만 같이 공동승계입니다. 시험은 뭐가 나오냐? 이놈을 장난쳐. 2촌을 4촌으로 장난쳐요. 쉬워. 뭐만 하면 된다? 2촌만 기억해. 2촌.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 없어요. 다시 정리.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럼 국가가 먹는데 얘 쫓겨나겠네. 걱정 말아요. 승계. 상속인 있다.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받습니다. 문제는 이 상속인 을다시가 같이 살아. 같이 살면 안 쫓겨나겠네? 그러니까 상속인만. 너는 안 줘. 상속인만. 그런데 상속인 아들놈이 유학 갔어. 같이 안 살아.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승계. 대신 같이 공동승계인데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2촌하고만 2촌. 이렇게 싹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쫓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조문이다. 지금 다 한 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쫓겨나게. 자,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읽고 정리를 시작하면 돼요. 2번. 첫 번째 경우수. 임차인 을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원래는 국가가 먹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다?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분을 쫓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한다. 그러면 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 그대로 승계한 놈이 먹겠죠. 즉 10억 채권이 누구한테 간다? 사실혼 배우자한테 간다. 자, 그런데 기억. 법조문이에요. 이 사실혼 배우자께서 저는 그냥 이사 갈래요. 남편 죽었는데 여기서 살기 싫어요. 그러면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반대 의사표시에서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 없어요. 왜?
단순히 사는 문제가 아니고 돈인데 10억짜리 전세 받아야지 보증금 상속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없어. 법조문만 있어요. 현실에서 저 안 받을래요. 바보지 바보. 10억을 포기한 건데. 이해 갔죠? 3번. 자, 경우수 나눠요. 이번에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사망시. 문제는 다시 경우수가 두 개로 나뉘어.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대. 가정공동생활. 그러면 사실은 배우자를 봐요. 사실은 배우자는 쫓겨날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쟤한테는 안 줘요. 상속인만 승계.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자, 4번. 이번에는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가정공동생활을 안 해. 따로 유학 갔어요?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쫓겨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 승계. 결론 봐요. 승계. 단 누구랑? 모든 상속이 아니라 누구랑? 이촌의 동그라미. 이촌 이내 친족하고 이촌 이내 친족하고만 공동승계입니다. 공동승계. 그래서 이촌 이내와 공동승계한다. 같이 안 살 때. 30년에 2번 나왔어요. 2번. 잘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도 나오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정리 딱 해놔요. 그러면 뭐가 4번이 별세계죠. 4번. 그래서 같이 안 살 때 승계시켜 줍니다. 대신 이촌 이내 친족하고 공동승계. 이렇게 공동을 장난친 적도 있어. 한 번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4번만 별세계 딱 박으시고 이것만 하면 여기서 장난치니까 이것만 정확히 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임법 마쳤습니다. 상가 갑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뭐가 다르냐? 거의 90% 같아요. 90% 같은데 주임법이 없는 3가지 제도, 지금은 2가지지만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고, 다음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 권리금 제도가 있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규정. 이 3가지가 주임법과 비교해서 상임법에만 얘는 주임법도 태어났지만 예전에는 이 3가지가 특색이었죠. 그래서 상가에서는 이 3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적용 범위 1번 별 하나.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자, 기억.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트죠. 표시 아니에요. 실제 사용 용도. 주임법하고 똑같은 판례고. 자, 니은 별 하나. 자, 공장 창고가 있어요. 공장은 물건을 만들고 창고는 단순히 보관하죠. 이거 장사하는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와 같이 공장 창고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이 아니죠. 상가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 말이 떠요. 이 공장 창고에서 제조행위와 더불어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영업활동, 이게 범죄 은책이에요. 공장 창고에서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면 장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상가 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해만 하면 돼요. 자, 2번 미등기 전세 준용 주택하고 똑같고, 3번 법인에도 상임법은 작동됩니다. 왜? 회사들 많잖아요. 상가 건물에, 빌딩에. 자, 4번 별 3개죠. 일시사용 임대차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산보증금이죠. 여기서 한 문제가 떠요. 한 문제짜리로. 자, 1번 별 하나죠.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환산보증금,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 서울기준 9억 이하 보증금,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작동되지. 1번 환산보증금을 초과,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억! 보증금의 월세 곱하기 100.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월 1000이라면 11억이 돼버리죠.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임법 만들 때 맨 처음에는 모든 규정이 아예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삼겹살 사장님도 월세가 1000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를 못 받죠. 강남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데모를 했어, 데모를. 왜? 건물주가 바뀌니까 나가래, 장사 잘 된다고. 쫓겨납니다. 처음에 막 쫓겨났어. 초과한 사람들. 데모 해요, 안 해요? 해야지. 투쟁 끝에 몇 가지 조문을 이 경우에도 적용시켜주자. 국회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게 2번. 동그라미 2번. 왕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사할 수는 있게 하자. 그 조문 몇 개만 적용시켜 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대항력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내가 한참 장사 잘하고 손님 맛집으로 소문나서 하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어.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래요. 쫓겨나가지 않게 합니다. 안 쫓겨나가게 합니다. 대항력 규정 적용시켜 줍니다. 두 번째,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10년 동안은 안심하고 당신들도 장사하세요. 갱신요구권 규정 적용시켜 줍니다. 그 다음, 장사 잘했어 10년 동안. 이제는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못하죠. 이제 건물주 나가라면 나가야 돼. 장사 잘하고 나갈 때 권리금 잘 챙겨서 나가세요. 권리금, 장사. 그 다음 3기 차임액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 자, 이 규정을 적용 안 시켜주면 월세 2달치만 밀리면 쫓겨나요. 원래 2기 차임액 연체가 원래 해지니까 똑같이 3번 3달치 월세 안 낼 때만 똑같이 쫓겨나가게 해드릴게요. 3기 차임액 연체로 인한 해지 규정. 3달치 월세 안 낼 때만 쫓겨나가게.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이것도 장사합니다. 그래서 적용시켜줍니다. 그 다음 올 4월에 들어갔죠. 코로나로 인한 집합자 조치를 혹시 폐업하셨다면 해지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폐업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한 해지 규정도 이 초과한 경우에 적용시켜줍니다. 그래서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차 임연체 해지 규정, 코로나 해지 규정, 이거 환산보증금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그대로 장사야 장사 다. 장사 쫓겨나가게 하지 않을게요. 10년 동안 장사해드릴게요. 장사 잘 하셔서 권리금 받게 해드릴게요. 3달치 월세 연체야만 쫓겨가게 해드릴게요. 코로나 폐업했었으면 중간에 이사가게 해드릴게요. 장사. 그래서 이놈이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에 표준계약서 6개예요. 민법은 표준계약서 나오지 않아. 적지 마. 민법은 나오지 않아. 중개사법만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교재 안 넣어놓지. 안 나온 것까지 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다 나오니까.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 표준계약서 포함 6개 조문만 적용되고 나머지 모든 상임법 조문은 다 작동 안 돼요. 다 작동 안 돼. 그중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이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리을. 자, 디귿 리을도 왕별. 가장 대표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우리 법은 부자 사장님이란 얘기예요. 당신은 10억이나 되네요, 환산보증금이. 따라서 돈과 관련된 거 나옵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이런 거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왜? 부자 사장님이니까 보증금 안 챙겨드립니다. 다음 보증금 못 받아도 등기명령 칠 수 없습니다. 이 규정 작동 안 시킵니다. 왜? 부자니까. 문제는 이놈이지. 1년 보장에 관한 규정. 이것도 장사인데 저 밑으로 넣어줬어야 돼, 개정할 때. 근데 뺐어. 작동 안 됩니다. 1년 보장 규정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리를 가봐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만약에 계약을 6개월로 했다면 이 6개월 계약 유효입니다. 저 1년간 장사할래요. 안 돼요. 이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6개월로 계약 썼으면, 자,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임대인은 6달 임차기간이 유효하다고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그래서 이것 조심해요. 이게 정답 지문이었으니까. 그래서 6달 계약에도 원래는 상임법 작동되면 1년으로 가버리잖아요. 임차인만 저 6개월 장사할게요.
적용되면 그래요. 하지만 이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6개월이 유효. 임대인도 6개월이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완전히 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거예요. 6개월짜리.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래 너는 부자니까 보증금 안 챙겨줄게.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인정 안 돼. 초과환경 이해돼. 너 보증금 못 받아 등기명 칠 수 없어. 너 부자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다 이해돼. 근데 기간보장 이놈이 이해가 안 돼. 왜? 밑으로 갈 놈이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 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야 되죠. 기간보장 1년 보장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6달 계약 썼으면 6달 계약이 유효입니다. 저 1년 장사할게요. 초과하면 안 먹혀요. 주인도 계약서 썼잖아요. 6개월.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초과한 경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리을 동그라미 2번이 왕별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째로 나오니까. 자, 이제 존속기간. 주택하고 똑같아. 이 자를 일자로 바꿔버리면 똑같습니다.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2번에 1번은 별 하나.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1년 보장해 줍니다. 다만 임차인 만큼은 6달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임차인 만큼만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고 똑같죠. 종료해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존속. 자, 법정갱신, 묵시갱신. 주택하고 다른 점이 6달부터 여기는 한 달이에요. 한 달. 주택은 6달부터 2달. 상가는 6달부터 한 달. 이것만 다르고 똑같아요. 자동갱신. 자, 넘어갑니다. 2번 별 3개. 다시 1년 보장해 줍니다. 묵시갱신되면. 원이죠. 1년. 하지만 동그라미 임차인 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 똑같아요. 주택하고.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여기가 상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상가는 한 달이에요. 주택은 2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번 더 갑시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번, 시험 문제 2번이 나오죠.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역, 니은, 디귿, 왕별, 리을, 미음, 비읍, 별 3개. 이 6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가장 앞에 놈, 세 놈이 정답 지문이에요. 항상. 자, 기역, 왕별.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달치 월세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3달치 차임액 연체요. 3번 연체가 아니에요. 3달치 월세 연체한 사실. 현재 연체 아니에요. 1년 전에 3달치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지금 너 1년 전에 3달치 월세 연체한 적이 있지? 거절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죠. 현재 연체가 아니죠. 3기 차임 연체 이렇게 오시고 3기 동그라미. 자, 니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여기를 장난치죠. 중과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디귿 건물의 전부 동그라미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합니다. 돌려주세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할 때만 거절할 수 있다. 자, 3기를 2기로 장난치고요. 중과실을 경과실로 장난치고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부 철거로 장난쳐요. 그러면 소수로가 바뀌어버리죠. 2기 차임연체료는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 파손 거절할 수 없다. 일부 철거를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계속 여기서 정답 지문 나옵니다. 그래서 3기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리을 임차인이 주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네요. 잘못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명 쌍방이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0억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요. 나 100억 받고 이사 갈 거야. 상당 보상 제공했죠? 거절할 수 있겠죠. 건물이 날아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네요.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부터 비역까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3기 차임 연체, 중과실 파손, 전부터는 대부분 철거. 자, 범위 및 효력. 이번에 1번 별 3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의 동그라미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포함을 최초 기간을 제외한 10년 이렇게 장난쳐요. 제외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내가 새 들어갔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그때부터 뭐 상인법 시행 후 시행 전 다 필요 없어. 시행 전 다 포함합니다. 최초 내가 처음 장사 시작한 그 최초 기간부터 10년. 자, 2번. 자,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갱신됩니다. 전 임대차 똑같고요. 자, 다만 차임 보증금 5% 범위 안에서만 자, 감자 지워버려 증액 청구예요. 증액. 감을 액으로 바꿔요. 5% 제한은 증액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은 1년마다 한 번씩 증액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 제한에 걸려요. 5%. 10년 동안 1년에 5%씩 밖에 안 올라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갱신 요구권. 그래서 5% 제한이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될 때 다 작동된다. 자, 3번 별 3개입니다.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10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될 때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인이 연락 없어서 자동 갱신되죠. 이건 100년도 가능해요. 100년도. 10년 제한 걸리지 않아요. 나옵니다. 별 3개. 자, 4분의 1번 별 3개죠. 상가는 차임 연체기 몇 번? 3기 차임액. 그래서 3달치 월세 연체하면 그때 쫓겨납니다. 주인이 해지할 수 있다. 3기. 주택가구 민법은 2기 차임액 연체예요. 액을 잘 말을 안 해서 그냥 2기 차임 연체하지. 액입니다. 액. 횟수가 아니에요. 돈이야. 돈. 3달치 월세 안 내면 쫓겨납니다. 3달치 월세 차임액 연체 뭐 이런 걸 장난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2번 올해 들어간 거죠. 4월 달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로 폐업 횟수 아이고 많았죠. 그럴 때 해지할 수 있는 누가? 임차인이 폐업하면 정리하고 이사 가세요.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해지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지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세 번째 줄. 임차인이 폐업하면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법 잘못 만들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해야지. 왜? 3개월 후 해지되잖아요. 그럼 해지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법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해지는 바로 해지돼요. 근데 바로 해지된 게 아니라 3개월 후 해지되죠. 그러면 해지 통고라고 법을 만들어야지. 국회가 이런다고. 국회가 법을 상임법 같이 잘못 만든 법이 없어요. 벌써 또 잘못 만들었잖아. 처음도 잘못 만들었고 중간도 잘못 만들고 있고 현재까지 잘못 만들고 있어. 무려 20년 동안. 상임법을 만드는 사람은 귀신의 시인이라 봐요. 귀신의 시요. 법을 계속 잘못 만들고 있어. 왜? 환산보증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계산식이 잘못됐어. 계산식이. 월세가 임차인 돈이 아닌데 왜 부자라고 하냐고. 월세 1,000만 원이 건물주 거지 임차인 거예요? 월세 1,000만 원이 왜 임차인 거냐고. 왜 부자냐고. 애초에 계산식도 잘못됐고 환산보증금 자체 제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민주당이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근데 못 없앴지. 반대. 건물주들 반대. 그래서 못 없앱니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응? 다수석 차지해도 못 하잖아. 민주당. 그러니까 쫑났지 뭐. 없애야 돼요. 환산보증금.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아니면 계산식을 좀 바꾸든가. 보증금의 가중치를 두고 월세는 확 줄여버려야 돼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라고 하니까 짜증나지. 월세 자기 건도 아닌데 부자라고 하니까 보증금도 안 챙겨주고 쫓겨나고 갱신요구 10년 그건 하는구나. 장사만 해주고 딴 건 하나도 작동 안 되잖아요. 자, 어찌됐든
차임 등 증간청구권 당연히 증액 가액할 수 있고요. 2번 별 하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20% 아니 20%래 20분의 1 5% 초과 못하고요. 1년 이내는 하지 못해. 주택하고 똑같죠? 주택하고 똑같은 것은 주택에서 밀어버리면 돼요. 자, 대학력 겁니다. 여기 이제 주택하고 달라져 요건이. 1번 별 하나 상가에서의 대학 요건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걸 괄호로 장난쳐요. 등록증 교부 다음 날 이렇게 등록증 교부 다음 날이 아니라 신청 다음 날 오전 0시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똑같아요. 주택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유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3번 주택하고 똑같죠. 만약 전대차 있다면 누가 주민등록 박아야 아니 여기는 사업자 등록 누가 사업자 등록 박아야 된다고요? 전차인이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이 인도는 당연히 받겠지. 전대차 했으니까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 박아야 돼요. 주택은 전차인이 주민등록 박아야 돼. 똑같아. 자 4번 별 하나 주택에 없는 것만 별 안 하는 거예요. 자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박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네. 자 스톱. 폐업했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항력 상실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몇 달 후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부로 또 사업자 등록을 또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했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아요. 이미 상실했지. 이때부터 새로 박은 때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거예요. 처음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로 다시 취득했다. 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른 것만 할게요. 1번 일단 별 하나 하시고 잘 나와요.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경매 신청할 때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잘 나오니까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경매된 경우 경매대가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있고요. 자 3번 별 하나 확정일자는 누가 주느냐. 상가는 세무서에서 줍니다.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는 거. 4번 별 하나 자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정보를 알고 싶어. 그때는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인 찾아가서 동의서 받아서 첨부해서 정보 제공 요청 즉 임대인 동의 받아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주인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정보 공개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지 동의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버리면 돼요. 이걸 임대인 동의 없이 이렇게 장난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X입니다.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도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요건 똑같아요. 경매 신청 등기 받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금액은 민법은 안 나와요. 자 이것도 상가 중개사법 배우셨죠? 금액 개정을 안 한 지가 몇 년 된지 알아요? 소액 지역별로 개정 안 한 지 지금 7년이 넘었어.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맞는 사람은 귀신에 씌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똑같아요. 주택하고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종료 후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 이걸 세무서에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등기는 누구 관할이에요? 법원. 그래서 똑같이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 명령 신청합니다. 마찬가지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바뀐 후 새 들어온 사람 소액 임차인 요건 갖춰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아. 그래서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은 건 제가 별을 안 하고 있어요. 주택실력으로 미르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권리금이죠. 상가의 특유한 제도죠. 자 권리금은 자 봐요. 갑소유 건물의 의리 삼겹살집을 잘했어요. 10년 동안 갱신요구권 행사해서 10년간 장사하시다가 이제는 이사 가래. 어쩔 수 없이 권리금 받고는 이사 가야지 뭐. 권리금 3억 받고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병한테 신규 임차인 새로 들어온 신규 새 세입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누가?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수록 권리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새로 올 신규 임차인을 더 받고 나가는 거. 주인 방해하지 마라. 이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해주는 법 규정이에요. 자, 건물주 세입자가 이사 가는데 권리금 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자, 시기 제한이 있어요. 외워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예전에는 3개월 전부터 종료시였어요. 그게 6달로 늘어났어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다 이렇게 늘렸어요. 예전에는 5년이었어. 갱신요건. 그것도 10년으로 늘렸죠. 이것도 6개월로 늘어졌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외웁니다.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주인, 건물주 방해하지 마라. 자, 2번 별 3개.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자, 동그라미 6달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걸 장난쳐. 6달을 개정 전 3개월 전부터 이렇게 장난치겠죠. 외웁니다.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행동을 함으로써 세 번째 줄 방해하지 마라. 권리금 받는 거 방해하지 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방해하지 말하냐. 민법은 나온 적 없어. 기억, 니은, 디귿 나온 적 없어요. 자, 봐요. 기억.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새로 이사도를 병에게 그러게 읽어요. 건물주 갑이 새로 세입자 되려는 병한테 나한테 권리금 3억 줘. 요구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병으로부터 권리금 수수 이런 행동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 밑줄 수수 밑줄 단어만 밑줄 쳐요. 갑은 병한테 요구하거나 권리금 3억 네가 받지 마. 수수하지 마세요. 그 다음 니은 임차인한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못하게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디귿 병한테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현저히 높은 월세 보증금 요구하지 마세요. 이딴 식으로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가죠? 이해하면 돼요. 요구하지 마. 네가 받지 마. 지금 못하게 하지 마. 현저히 고액의 월세 보증금 요구하지 마. 이런 걸로 방해하지 마. 자, 리을이 중요하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동 이딴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급적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세요. 해 주세요. 시험은 이제 3번이 나옵니다. 민법은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 갑의 새 임차인 될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즉 거절할 수 있다. 병하고의 새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별 3개. 디귿의 왕별. 세 번째 왕별.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의리 병을 데리고 왔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건물주하고. 자, 건물주 갑이 병하고 가급적 계약 사인해 줘야 되는데 딱 보니까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자력이 없어. 돈이 없어. 추리닝 입고 왔어. 추리닝. 병이 추리닝 입고 오니까 당신은 월세 낼 자력이 없네요. 거절. 자, 니은 이 병이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은 관상이에요. 그래서 거절. 의무 위반에 우려가 있다. 거절. 그다음에 디귿. 이 임대차 목적물인 이 내 상가 건물을 병, 나 지금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하고 있어. 문 닫고 있어. 샷다 내렸어. 당신 들어와도 장사 못 할 텐데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겠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이 숫자를 외워요. 이걸 장난치니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 즉 장사 안 했다. 이 건물 샷다 내리고 있다. 그 기간이 얼마?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아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지 1년 6개월이 왜 나오냐고. 1년 6개월 우리 법에서 처음 봤어요.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상가 귀신이 씌운다. 상인법은. 자, 이번에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즉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자, 갑이 A를 소개시켜줬죠. 을한테.
을이 바람 피워버렸지, A랑. A가 임차에 넣으라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대. 그러면 갑이 임대인 선택한 A란 놈을 을한테 소개시켜줬고 을이 이놈이 권리금을 더 많이 준다겠지. 애초에 3억 병한테 받기로 했는데 이놈이 4억 준대요. 그러니까 낼 놈 받아버렸지. 근데 병은 왜 오냐고. 갑이 그러죠. 너는 세댔어. 이미 딴 놈한테 권리금 받았어. 고조를 해야겠죠. 딴 놈한테 받았으니까. 결국 정리. 언제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느냐. 딱 보니까 자력이 없어. 거절해야겠죠. 내가 건물주가 돼야 돼요. 자력이 없어. 월세 낼. 그 다음 임차로서 의무 위반할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 1년 6개월 이상 청소 안 했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니까.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한 경우 과거형이에요. 자, 리을 이미 다른 놈 A랑 을이 권리금 받았어. 너하고는 계약 체결 못하지. 나는 A랑 계약 체결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대로 훈련하면 돼요. 자, 4번 별 3개. 다만 이 조문도 이상한 조문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앞에 이제 3기차 임면제, 중과실파손 기타 등등 있죠. 그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 법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게 하나도 작동이 안 돼. 무슨 얘기냐?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병 나한테 권리금 줘. 주지 마.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위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연동시키 연좌제야. 연좌제. 3번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방해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아니 코로나로 3번 연체한 건 연체한 거고 난 이사 갈 때 권리금은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는 가더라도 권리금은 받아야지 왜 연동을 시키냐고. 그쪽하고. 이 법도 잘못됐다고요. 제가 볼 때는 상임법은 완전히 잘못된 법이에요. 아니 의무 위반 우려 뭐 부채도사야? 법을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만들어요? 불확정 조항으로.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놈이 월세 낼 자력이 없는지 뭐 조사해 봤어? 물론 조사해 보겠지만 이번은 말이 안 돼요.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판단이 될까요? 그래서 이상한 법이다. 4번 나와요. 거절 사유 있으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방해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 2번이 나와요. 2번. 별 3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대로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외웁니다. 3년도 장난치고 종료한 날 이걸 방해한 날로부터 3년 내라. X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또 이건 또 시효 소멸시효로 또 구성했어. 뭔가 씌었다니까. 언제로부터 1년 다 제척기간입니다. 100%. 우리 이제까지 다 제척기간이었어. 이놈만 또 시효야. 소멸시효. 상임법은 귀신이 씌웁니다. 법 만들 때 귀신이 씌웁니다. 그래서 환산보증 없어도 될 거 만들고 또 개정하고 개정했는데도 기간은 또 안 넣고 연동 안 시킬 걸 연동하고 우려 불확정 개념 넣고 그 다음에 해지 통고인데 해지라고 법 만들고 이놈만 또 소멸시효고 다 제척기간인데 귀신이 씌운 법이다. 귀신이 씌운 법. 자, 상가 끝났어요. 10분간 쉬고 가담법.